우리가 이제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 대부분 치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건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는 왜 이 로컬 치과에서 이것을 좀 빼기를 좀 꺼려하고 또 못 뺀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이제 매복 사랑니를 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술 발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발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니는 이제 맨 후방, 치아의 맨 뒤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랑니는 이제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래 위다 상당한 이제 위험성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쪽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목하고 가깝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하고 가까우면서 동시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혀 쪽으로는 이제 설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분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깊숙이 이제 아래쪽으로는 그 하악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상을 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설신경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악신경의 경우에는 이제 감각을 소실하게 됩니다. 감각 소실은 되게 이제 치아로 가는 감각도 소실이 되겠지만, 치아로 가는 감각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른 감각으로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치아뿐만 아니라 입술 쪽으로 가는 신경까지 같이 절단을 하게 된다면은 대개 이제 사랑니 부위에서 신경이 손상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입술의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빼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 그 감각 이상. 이것이 굉장히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도 감각이 없고 뭐 물을 마셨을 때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고도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감각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돼서 환자들이 몹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랑니의 경우에는 이제 코하고 매우 가까운 이제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랑니가 상악동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랑니를 빼다가 이 사랑니가 상악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랑니를 빼다가 상악동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접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랑니를 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니 발치가 특히 매복된 경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니를 뺄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일단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 해부학적인 지식 중에서도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을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3차원적인 형태라든지 내부 구조가 이 머릿속에 다 완전히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열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신경은 어디로 지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또 이제 직접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리오염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사랑니 발치도 하지만 양악 수술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점이 되게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이제 닥터들이 다 그렇다면 양악 수술을 해봐야만 사랑니를 발치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랑니 발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상상력 그리고 이제 이런 말하자면 해부학적인 충분한 지식이 축적돼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리오염치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역시 이제 발치할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기구를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회전형 기구가 만약에 너무 이제 거칠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경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잇몸에 손상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안전한 발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랑니라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 흔히 말해서 공격적인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뼈를 제거를 하고 동시에 또 이제 악골 속에 깊이 들어있는 치아를 빼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뼈의 데미지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일부를 절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연조직도 약간 이제 벌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기라든지 또 이제 출혈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엠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치할 부분을 절개할 때 그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발치할 수 없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사실 더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발치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발치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발치 후에 이제 올 수 있는 데미지로 인해서 부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기가 발생해서 환자가 걱정하고 과연 이렇게 부어도 되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얼굴이 두 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물 투여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흔히 말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세포들이 분비하는 강력한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염증 세포들, 면역 세포들 이런 모든 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강력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좀 억제해 주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좀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어서 저희들은 뭐 그런 것을 투여를 하고 주사로 그다음에 사후에 치유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